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성입니다. 네, 와인의 이준형입니다. 네. 그 경제 지표가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으로 이 수치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뭐 GDP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에 대출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으로 표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뭐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처럼 뭐 판매 건수,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건수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ISM 서비스 이수 하면서 또 같이 배웠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소비자 신뢰지수든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 지표를 갖고 전문가들이 어떤 뭐 금리를 결정한다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딩 인디케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트럭 판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선행 지수죠. 그렇죠. 선행 지표인데 선행 지표 지수라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도가 높을 것이라고 미리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말 좀 타이틀하고는 좀 안 맞게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늦게 발표가 된다는 거죠. 발표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것들은 매월 이제 초반부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딩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매월 저널 데이터를 매월 셋째 주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오전 10시에 발표를 하는데, 그만큼 미리 지표들이 다 나와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가 C밖에 안 된다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 발표도 역시 후반부에, 매월 후반부에 있고, 자율연락은 밑에 있는 이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선행지표라는 그 말 자체가 경기를 움직이는 경기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는 선행하는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표라를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종합돼가지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중요도가 높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10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제 선행지표를 만들어내는데요. 10가지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연방금리랑 10년물 국채와의 금리 차이, 그리고 통화량 측정을 위해서 M2SG, M2라는 건 이제 현금, 예금 적금, 뭐 이런 거를 이제 동향을 살펴보는 거고요. 주간 평균 근로노동 동향도 있고요. 제조업자의 신규적인 주문 동향, S&P 500 지수 동향이라던가 ISM 인덱스 동향이라던가 고용 지표들도 신규 수납 청구 동향, 주택 허가 건수 동향,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동향, 제조업자의 뭐 주문 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너무너무 종합돼가지고 전체적인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앞으로의 동향을 이제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그 편리함은 있어도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지표들이 선행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다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선행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발빠르지 않고 편한 게 좋다는 사람들은 셋째 주까지 기다렸다가 선행지표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표들을 살펴볼 때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르면 뭐 이제 좋은 거, 경기 회복이고, 뭐 떨어지면은 뭐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경기 후퇴 전에 수치가 감소하고 확정 전에는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차트도 뭐 저희가 봤던 차트하고 다 비슷하네요. 근데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리딩 인디케이터 하는데 상당히 급증을 계속 꺾이지 않고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급증을 하는 게 뭐 선행지표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지표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10가지 지표들이 전부 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 비해 가지고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10개 분야 중에서 한 그렇죠. 개가 좀 안 좋다고 네.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분야들이 이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게좀 특이. 뭐 지수까지도 S&P 500 지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수는 그렇죠.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그 C 정도. 사실 이 이름만 봐서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꼭 알아둬야 될 지표인 것 그렇습니다.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 월별 한번 찾아볼까요? 월별로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월별을 보시게 되면은 급격히 이제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네, 그렇죠.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별로 한번 보게 되면은 2009년도 3월에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반등하기 전까지만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퍼센테지를.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2010년도 들어가지고 1월, 2월 그때 안 좋았을 때 그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간간히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때 지수도 같이 그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선행지표 말답게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것은 2009년 그 3월부터는 다소 좀 이제 그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 늘 발표되는 그 자동차 네. 트럭 판매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트럭 판매랑 자동차 판매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원래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안 중요해 보일 수도 네, 있지만은 네, 네. 미국에서는 유난히 좀 관심이 깊은 이유가 네, 뭐냐면은 네. 미국 경기에 상당히 네, 그렇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생산을 네, 해내면서 그렇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꼭 눈여겨보면서 경기 네.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네. 써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발표일 같은 경우는 저널 데이터를 매월 첫 영업일에서 세 번째 영업일 사이에서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발표를 네, 해주는 그렇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발표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차량 제조사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네, 단점 그렇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좀 편의성을 뒀다라는 네, 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도는 이제 C 정도로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이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네. 미국 하면 또 자동차 경기 네, 그렇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발표 일자가 지금 저희가 빠져 있는 거고요. 네. 날짜가 수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빠져 있고 또 발표하는 것도 이게 또 각 회사마다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렇게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좀 다소 좀 그 부정확하지만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랑 트럭 판매를 뭐 나타내는 네, 그렇죠. 뭐말 그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자동차와 트럭 판매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전체 소매 판매 25%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개인의 소비 증가를 하고 있느냐, 소비가 뭐 하락하고 그렇죠. 있느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대부분 차량을 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못하죠. 할부로 또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만큼 이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이제 소비자 신용에도 또, 그렇죠. 또 네. 이제 한몫을 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차량 제조사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바이어스, 그러니까 좀 개별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경우로 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죠. 네, 그렇죠.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됐느냐, 뭐 판매가 안 됐느냐, 몇 건이 판매가 됐느냐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요. 개인 소비라든가 소매 판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 시 이제 좀 판매 전략으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단기간에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뭐 줄어드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약을 하자면 이제 자동차 이 트럭은 독자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판매량 그 제공사 회사를 한번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단 뭐 차트 보시면은 네. 그대로 나옵니다. 스바루라던가 뭐 꼭 국내,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죠. 생산이 되고 또 판매가 되는 뭐 일본 차라던가 독일 차도 역시 다 포함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원래 도요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예. 도요타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좀 그 리콜 사태 때문에 상당히 밑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이 주로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 차도 있을 것 같아 찾아봤는데 일단 국내 차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7개 회사가
주요 이제 자기네 자동차 판매량을 제공한 회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토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입돼가지고 그렇죠. 뭐 수입 브랜드죠.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될지 몰라도 수입 브랜드 그리고 도메스틱 미국에서 뭐 GM이라던가 포드 그렇죠. 이런 네, 그렇죠. 수입 볼 수도 있는데 움직임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움직임 똑같지만은 여기 추가로 이제 그 도메스틱뿐만 아니라 뭐 임포트된 수입된 그 기업들도 포함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예전에 부동산도 이렇게 어떤 그 혜택을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이제 자동차 판매할 때 어떤 판매 전략적으로 어떤 이제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좀 판매량이 올라갔던 그런 거고 그렇죠. 전체적인 차트를 길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봤는데 이제 리딩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 트럭 판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